오늘자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3부터 확인하시죠. 디바이스 ENG에 대한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디바이스 ENG, 조금은 낯선 종목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 700억 원이 채 안 되는 종목이고요. 장중에 상승폭이 10%가량 나왔다가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으로 납품하는 수주 공시가 있었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생소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지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LCD 디스플레이 관련 세정 장비를 좀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으면서 그동안에 우리 시청자들, 특히 이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관심에서 멀어졌던 기업입니다만은 OLED 이제 세정 장비까지도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한 디바이스 ENG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결국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LCD는 이제 지는 해입니다. 이제 거기에 떠오르는 해는 역시 OLED겠죠. 쪽에서 이러한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발의 이제 공장 증설을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디바이스 ENG뿐만 아니고 지금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시총 상위 종목 그 안에서도 이제 OLED 때문에 좀 많이 피해를 봤던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는 OLED 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성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OLED 관련 세정 장비를 만드는 이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주를 발판 삼아 중국 쪽 그리고 이제 국내 물량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바닥권을 딛고 올라오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차트 일봉상 기준으로 보면 오늘 공시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시장 여파가 좀 있죠. 아무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IT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 그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16,000원, 17,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10,000원 밑으로 이제 내려왔다가 오늘의 반등세에 이 나오는 악성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 오늘 조정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국면입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11,000원에 있는 이 60일 이평선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한참 잘 나갔을 때 주가인 15,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가권 대비 많이 조정을 받은 이제 박스권 하단에 위치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의 접근으로 1차적으로도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오늘 보신 분들 중에 접근을 하신 분들은 손절가를 제가 8,800원을 잡아드릴게요. 8,8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며 15,000원까지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OLED 산업에 세정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 지금 당장의 폭발성보다는 차근차근히 좀 주가의 움직임도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는 얼마에 하는 게 좋겠다고요? 오늘 종가에 하시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에 9,580원, 지금 현재가가 9,580원인데요. 9,550원에서 9,600원 사이 이 가격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OLED 세정 장비의 납품 수주는 처음인가요? 계속적으로 되고 네. 있었습니다만 물량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이번에는 중국 쪽으로 이제 판로가 조금 확장성이 보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서 5월에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중국발 매출이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타나면서 올랐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시가 된 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기다렸던 공시들이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 이 상승세는 이제부터가 좀 본격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바이스 ENG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입니다. 지난해 실적 보시면은 당기 순이익이 140억 원 가량이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700억 원이니까 5배 수준의 PER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PER이 굉장히 낮은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크진 않습니다만 또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턴 어라운드 또 드라마틱한 변화의 움직임들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중국 업체와의 123억 원어치 수주 공시 때문이고요. 주가 7거래 연속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장의 종가 공략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하고 있고요. 9,550원에서 9,600원의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는 8,800원, 목표 주가는 15,000원 선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꼭 봐야 할 공시, 다음 공시 보시죠.
오늘의 베스트 2 공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YIK의 공시인데요. 역시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아무리 강한 모멘텀이어도 사실 급등하면 윗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7%의 강세를 기록했다가 현재 6%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수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이 수주 공시가 나온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내만여의 날이라고 하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YI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중국 공장이 이제 앞으로 검사 장비를 납품하겠다라는 수주 공시가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역시 YIK를 포함한 이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우리 시선은 SK 하이닉스를 좀 가리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IT,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 누가 더 변동성이 더 좋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SK 하이닉스인데 오늘도 여전히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주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랠리가 지속되는 한 반도체 장비주들도 발빠르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 때 실질적으로 수주 공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상승 탄력도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사실 작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조정폭이 그다지 크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 중저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 부각되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의 신고가 행진이니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는 한 YIK와 같은 부품주들, 반도체 장비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YIK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가에 베팅을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올해 1월 달에 들어왔던 거래량 그 이후에 가장 많이 들어온 거래량을 동반해서 오늘 상승을 하면서 이 61편 2평선에서 지금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달린 것은 YIK가 힘이 좀 빠졌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시장 여파와 함께 그동안에 위에 쌓여있던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과정으로 해석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종가에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목표가를 제가 4,000원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좀 길게 잡았습니다. 이제 반도체 랠리는 3분기부터 다시 성수기에 도입되니까 조금 더 한번 상승세를 기대해보는 가격인 4,000원까지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밀렸을 경우에는 2,000원을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손절가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2,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 확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서 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손절가 제시드리면서 오늘 종가에 접근해서 4,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가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YIK 같은 경우도 상반기의 실적이 다소 부진한 흐름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반도체 장비주들은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상반기에는 굉장히 부진했던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이제 그에 따른 기조효과가 하반기에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 산업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각광받는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재고 감소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 지금 다시 오르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기조효과와 함께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나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관련 산업 대부분이 지금 그러한 플로우를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YIK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는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에서 조금은 더 개선된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IK 시가총액 1,600억 원 정도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요. 2017년에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2배가량 급증한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지난해 1,500억 매출에서 지난해는 또 2,400억까지 늘어났었고요. 상반기는 부진한 실적입니다만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가능성 내다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주가의 움직임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배열에서 점차 정배열 방향으로 갈 수
수 있겠죠. 목표 주가 높게 주셨으니까요. 아직은 역배열입니다만 차츰차츰 이평선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60일선 안착한 흐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장에 종가 베팅 권하면서 2,000원의 손절가, 목표 주가 4,000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1 보시죠. 제주항공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기업 IR 공시이고요. 최근에 항공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LCC 같은 경우는 경쟁이 심화된 부분도 있고 또 한일 갈등에 따라서 또 그에 따른 피해주로도 부각이 되고요. 제주항공은 어떤 투자 판단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제 공시 내용은 크게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이 이제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굉장히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어닝 쇼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어져서 나오는 3분기에도 사실 이제 2분기보다 좀 개선된 실적을 발표하기는 지금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셨다시피 이 LCC 즉 저가항공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을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마진율이 그만큼 이제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따른 이제 실적 개선세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항공산업 자체가 지금 좋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물동량이 좀 많이 적어져서 그렇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관광객의 수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항공산업은 사실 이 물동량, 즉 제품,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품을 따지자면 반도체가 많이 수출되고 또 다른 부품들이 많이 수입이 되고 그러한 이런 화물 물량이 좀 많아야 되는데 화물 물량도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여파로도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하고 또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기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뭐 제주항공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이제 역설인 거죠.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던지지만 기관에 좀 매수대가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제 제주항공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분기도 그다지 실적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을 때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붙어준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사볼까? 그런 컨셉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네. 제주항공을 포함한 전반적인 항공사들은 지금은 절대적으로 리스크 관리할 때지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셨을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일단 더 사서 비중 관리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 만약에 제주항공을 갖고 있는데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얼른 현금화를 좀 챙겨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이탈되지 않고 지켜줬을 경우에는 우선 1차적으로는 27,000원 현재 기준으로 보면 61선 탈환이 먼저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만약에 27,000원으로 올라와서 3만 원을 돌파를 하려고 할 때 시황과 함께 추가 매수를 그때 돼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은 조금 더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2만 원대를 최종 손절가를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이렇게 역배열로 놓여져 있고 또 업황과 실적 역시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기회비용이 큽니다. 2만 원 선 리스크 관리 적극적으로 하는 라인으로 제시하고 있고 지지한다면 27,000원에 매도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